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2019년도부터 마케터로 커리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출신 박주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회사는 1년 반 정도 전에 이직으로 입사를 했고 현재 크로스 마케팅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마케팅 업무라고 하면은 풀퍼널 마케팅을 담당하는 마케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풀퍼널이라고 하면 이제 유저의 획득부터 그 유저의 전원 그리고 이미 구매한 유저가 다시 재방문하고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고 그 각각의 과정의 KPI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취업 시장에 나올 때 가장 화두가 이제는 조금 그 말조차도 올드해진 것 같긴 한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되게 트렌드였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비즈니스 레벨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디지털 전환, 흔히 말해 이제 DT, DX라고 표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당시 비즈니스에서 되게 화두였고 마케팅 사이드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제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매니징에 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유저 경험을 개선해 나가는 디지털 마케팅 관련 업무들이 되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았던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이제 실무적인 레벨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측정하고 실험하고 그걸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화를 고민을 실무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넣는 다양한 액션들, 진행하는 다양한 액션들은 보통 이제 채널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컨텐츠 마케팅이나 CRM 마케팅과 관련된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들로서 정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풀퍼널 안에서 각각의 KPI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저 획득을 담당하는 퍼널을 담당한다 라고 하면은 유저를 얼마나 데려왔는지 유저를 한 명 데려오는데 얼만큼 돈을 썼는지 보통 이제 그거를 CAC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KPI가 또 하나 있고 구매를 담당한다 라고 하면은 얼만큼의 거래액을 발생시켰는지 그 거래액을 만드는데 또 광고비 대비해서 얼마나 효율을 창출했는지 이걸 이제 로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텐션을 담당한다 그러면 엔데이 리텐션이라든지 LTV와 같은 그런 각각의 KPI들이 있고 이 풀퍼널을 한 명이 담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크로스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팀을 나눠서 각각의 팀 단위로 이제 퍼널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KPI가 할당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저 애퀴지션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KPI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CAC라고 표현드렸던 유저 획득 비용 그리고 그 유저 획득 비용에 포함되는 광고로서 획득되는 유저 비용, 단가 이런 것들이 제 KPI입니다.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크로스 마케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실험입니다. 실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정의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접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는 실험 설계를 진행을 하고 우리가 유저를 정확하게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 실험에 대한 해석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만 우리가 롤아웃을 하기 때문에 실험의 과정이 크로스 마케팅의 가장 핵심인 청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도전적인 업무이고 이 업의 본질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케터는 본인 혼자서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업부서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협업부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베이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협업부서가 내 일처럼 도와주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컨텍스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위에서 내려와서 아니면 지금 시기상 이게 중요해서 라는 말로 진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프로젝트가 어떤 맥락에 의해서 내려왔고 어떤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성과가 날 수 있는지를 좀 설득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존중과 배려가 나오려면 그 부서에서 어떤 업무들이 대략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령 영업부서에서는 마케팅 부서한테 흔히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요청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브랜드 상품이 되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외부 노출량을 늘려달라라는 요청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요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광고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효율 관점에서 터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협업을 할 것인가, 존중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먼저 그 영업의 사이클에 대한, 그러니까 영업 부서는 이제 매출액뿐만 아니라 브랜드사와의 관계까지도 고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광고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다던가 이런 식의 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이해가 다소 떨어진다면 혹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안 돼요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 건강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드 스킬하고 소프트 스킬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길러야 될 스킬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마케터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퍼포먼스 마케팅을 먼저 베이스 커리어로 가져갈 것이다. 혹은 CRM 마케터를 베이스 커리어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각각 쌓아야 될 스킬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소프트 스킬 중에서는 저는 리터러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길러나가면 굉장히 실력 있는 마케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산업군의 마케팅 직무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흔히들 이제 J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요건들을 한 10개 정도 모아서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하드 스킬이나 소프트 스킬들을 공통적인 요소들을 모아보면 리스트업이 될 거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신입 마케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케팅에 한정해서 본다면 중요한 거는 사실 취준이라는 게 엄청 한정된 시간과 리소스를 가지고 빠르게 달성해야 되는 일종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자격증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꼭 필요해라고 하면 따는 거지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고 대외 활동은 최대한 뭐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뭐 다양한 공모전 활동 참여하는 거는 저는 매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과정에서 같은 직무를 꿈꾸는 친구들이 결국에 나가면 실무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업계나 업종에 대한 교류도 되고 그렇게 형성된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들이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외 활동은 가리지 않고 관심 있는 거를 많이 해보셔라라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여쭤볼 수 있나요? 네, 저는 대학생 때는 마케팅이라는 직무 하나를 되게 그쪽 대외 활동을 뾰족하게 가져갔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패션만 타겟팅 하진 않았어요.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을 고민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왔고 디지털 마케터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회사들이 커머스거든요. 근데 커머스 중에서 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 F&B나 패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 하나로 패션 회사가 선택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입 면접 봤을 때 생각하면은 어떻게 문제를 정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를 많이 구조화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내가 마케팅적으로 인턴 같은 실무 경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실무 경력만 있다고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리포트 하나를 만드는 작은 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의미와 그 일의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을 해 나갔던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마케터로서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기획력, 사고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T자형으로 성장을 하라고 많이들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알파벳 T를 보면은 길게 뻗어나가 있고 한쪽이 깊잖아요. 그게 이제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직무 자체가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개념이고, 이거를 바로 신입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로스 마케팅으로 실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케팅의 다양한 기능 중에 하나를 뾰족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니어 레벨에서.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시작을 하든, CRM 마케팅으로 시작을 하든,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작을 하든, 컨텐츠 마케팅으로 시작을 하든, 어떤 내가 약간 전공처럼 뾰족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나만의 마케팅 스킬적인 부분을 뾰족하게 갖고 가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양한 마케팅 영역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협업도 해야 되니까, 프로덕트라고 하면 이제 어떤 개발, UI, UX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들을 넓게 쌓아 나가면서 그런 스택들을 쌓아 올리면 어느 순간 그로스 마케터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빨리 정의하자. 내한테 주어진 환경은 못 바꾸죠.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을 리스트업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빠르게 바꿔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익 점수가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한정된 시간 안에 리소스를 투입했을 때 아웃풋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공략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조건들을 모두 다 갖추게 되는 것 같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되게 한 번에 많은 스펙을 보면서 엄청 좌절감을 느끼는 후배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복리의 마법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작은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은 눈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눈사람을 애초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눈덩이 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스노우볼을 차근히 굴려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되게 큰 활동까지 굴리면서 만들어 나가면 분명히 큰 성취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실무자분들 더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취업 강연 같은 거는 되게 많이 쫓아다녔는데, 사실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선배분들을 더 많이 만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많이 만나보면 좋겠다. 꼭 학교 선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선배분들도 만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맘 놓고 이론적인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론적인 게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내 기초 체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나 배우고 싶은 공부 혹은 교양 수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대학교 있을 때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통계 쪽 공부를 더 전공으로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챙기시면 풍성한 대학생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케팅 준비 때문에 고민하는 뭐 주변 취준생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마케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 수업을 하나 듣는다고 해도 문학 수업을 들을 건지 문법 수업을 들을 건지 그리고 문학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현대문학이 있고 고전문학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마케팅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문과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국문과 가서 무슨 공부하고 싶은데? 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케터,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를 뾰족하게 정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각각의 기능을 가진 마케터들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산업군이 따로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머스 산업군 안에서는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 CRM 마케터들처럼 즉각적으로 어떤 유저의 데이터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케터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브랜드 마케터들이 좀 더 수요가 있는 업종도 존재하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취업할 수 있는 마케터로서의 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산업군에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거에 필요한 나의 어떤 스킬셋들, 업무 스킬들을 길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회사 장점이라고 하면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성장하고 현금 창출력이 있는 회사를 다닌다는 건 그만큼 내가 커리어적으로 얻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들이 되게 좋고 또 일반적으로 커머스 안에서는 좀 트렌드를 빨리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다 보니까 마케터로서는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